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이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네.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한풀 좀 꺾이게 되면서 우리 시장은 휘청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갑니다. 코스닥은 이제 거의 상승 전환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특히나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듯하게 보이고요. 예.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잘 가는 종목들 살펴보면 그 공통점이 빈과주들 정말 강해요. 너무 덥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오늘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와. 제가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편인데 오늘 나만 이렇게 더운 건가 싶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오늘 33도, 34도까지 올라간다는 맞습니다. 소식이 나오고 있던데 대구 영남 지역에서는요, 이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도 오늘 아주 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빈과주를 제외하면 잘 가는 종목들이 방산주도 잘 가고요. 다시 한번 에너지원 위주로 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유리기판 테마까지 오늘은 테마주들 내에서도 좀 들썩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다시 테마주의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 랭킹쇼에서 그 고민 해결 모두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요, 상담 받고 있으니까 채팅창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일단 1,400분 넘게 오셨군요. 오. 좋습니다. 아주 오늘 좋아요. 사실 장 초반에 시작할 때만 해도 아니 이거 좋게 만들어놓은 분위기 바로 다 식어버리나 맞아요. 싶었는데 낙폭을 빨리 줄이다 보니까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네. 같네요. 자, 보니까요, 강병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숙님도 인사 주셨죠?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컷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 계시나요? M게임 바로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비중이 20%인데 보유기간은 6개월 정도 넘은 것 같다라고 얘기도 올려주시니까 저희가 오늘 상담 내용 정말 많이 올라온 거 중심적으로 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질백장님의 종목이었고 네. 주식 농부꾼님, 앵커님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께서 잠시만요. 왜요? 스닥이 양전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 저희가 오프닝을 하는 동안에 돌아섰나 보죠? 반전이 됐네요. 자, 코스닥 그렇습니다. 네. 상승으로 오호. 바뀌었어요. 양전했고 이대로 오후장까지도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네.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웬일로 오후장에 분위기 좋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내일 저희가 이거 할 때쯤이면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항상 맘 졸이면서 저희 진행했단 말이죠. 네. 오늘은 그런데 좀 반대 분위기 좋습니다. 앞으로 또 맞습니다. 더 많은 상승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흑질백장님께서 윤주행 옷은 음봉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한마디 하셨잖아요. 오자마자. 제가 보자마자 음봉이다 하면서 오늘 장도 떨어지는데 왜 이런 네.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했는데 아이고야. 하필 타이밍이 좀 이래요. 어쨌든 그래도 줄여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오늘 너무 덥다고 하니까 네. 좀 확 시원해지시라고. 그래서 그런 파란 옷으로? 의미였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군여신님께서는 하이리로 네. 리튬 보내주셨고요. 사랑님께서 두 분의 힘찬 에너지로 한국 시장 다시 상승시켜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할게요. 코스피까지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면 시작이 네. 바로 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연계되지 않는 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수자님께서는요, 불친절해도 된대요. 오. 불친절해도 진단만 정확한 잘해주시고. 진단만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쵸, 사실 그쵸. 중요한 거죠. 친절함 플러스 정확한 진단까지 같이 가져가는 걸로 맞습니다. 할게요. 지아님도 오셨고, 서당깨님도 와주셨습니다. 잠시만요. 1,400명이 온 게 아니라 왔다가 아직 못 나가는 분을 수도 아닐 거예요. 저희는 최대 긍정적으로 바라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6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는 사실 알고 있죠. 역사적인 그런 기념일 말고요. 그 단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이. 이미 얘기 다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이거 모른 척 해주실 줄 알았죠. 그래서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사실, 6.10 민주항쟁 주제로 잡아볼까 하다가, 역사적인 내용은 제가 늘 창호 앵커한테 밀리기 네. 때문에, 그래요? 단어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스 선택. 소리가 왜 안 나지? 네. 근데 사실, 단어 하면, 단어에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거 있어요? 뭐 지금 옆에서 어떤 단어 한 가지가 들려왔거든요. 약간 뭐 곡물 종류 먹지 않아요? 곡물 종류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고 사실 단호하면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수리취떡이라고 있는데 그래요. 떡. 네, 떡
떡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키워드가 바로 떡을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 뭐 떡 인기 순위 이런 걸까요? 인기 순위 아니고요. 네. 많이 먹으면 안 된다를 중심으로 해서 뭐야? 주제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주제 띄워주시죠. 아, 칼로리가 가장 높은 떡. 네, 맞습니다. 사실 떡이 크기도 작기도 하고 간편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떡을 자주 먹게 되고 또 그렇죠.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꿀떡 같은 경우는 진짜 사이즈도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저 꿀떡 같은 경우에는 두 판 정도? 두 개 판을 정도는 먹는다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포장돼서 있는 거 있죠. 오. 지하철에서 파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네. 어디 아시죠? 동네 한번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 그 맛있어, 아주머니들이 항시 들고 드세요. 맞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떡을 드세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떡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주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칼로리가 가장 높은 떡은 자, 오늘 수리치떡 먹는 날이라고 하던데 하필 또 저게 칼로리가 높군요. 아닙니다. 모르죠. 아, 뭐 그래요.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이 5가지는 네. 제가 임의로 한번 뽑아봤고요. 아, 그래요?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다는 날이기 때문에 수리치떡을 한번 넣어봤고 나머지 네. 이 4가지를 포함해서 5가지 중에서 칼로리가 뭐가 가장 높을까요?를 그래요. 중심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가 참 많이 안 맞는군요. 자, 백설기와 네. 송편, 인절미와 찹쌀떡까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절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발 칼로리가 안 높았으면 좋겠어요. 오, 저는 송편 좋아하고요. 네. 저도 백설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흑질백장님은 술 한잔 하고 싶으신가 보죠? 술이 취한 떡. 그리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군요. 설라님은 송편이 아닐까요? 오. 수기님은 인절미? 아기 돼지님께서는 심지어 잊지도 않은 떡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양떡. 영양떡이라고. 그래요. 영양떡은 말만 들어도 왠지 칼로리가 굉장히 높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여러분의 의견 계속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자, 그동안 저희는 종목 진단 좀 하고 올게요. 자, 오늘 도와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덕호 대표입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혹시 지금 오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편 좋아합니다. 아, 송편 좋아하십니까? 네. 꿀 들어간 거요? 꿀 들어간 아니, 거. 팥 들어간 거? 콩도 들어가요. 저는 꿀 들어간 거 좋아합니다. 꿀. 알겠습니다. 역시 아주 시크하게 한 발 탁탁탁 해주시는 네. 우리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정말 오늘도 냉철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일찌감치 저희가 찍어놓은 종목이 하나 있군요. 네. 이미 언급도 했습니다. 이 종목부터 들어가 어허. 볼게요. 유튜브 흑질백장님의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종목은 M게임을 갖고 계시거든요. 매수 가격이 6,180원에 20%입니다. 사실 M게임의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진단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 했던 적이 거의 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 종목의 주가가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자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답니다. 장중에는 13%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 이게 좋다 만 건지 이제 반등의 서막인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대표님, M게임입니다. 오늘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윗꼬리 좀 길게 다른데요. 지금부터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점상 시클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게임주들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은 손해받기가 가장 좀 좋은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신작을 발표했던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라든가 넷마블의 나홀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작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과금 유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여기에서 또 문제가 확률 논란 또 터지다 보니까 사실 신작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더 큰 문제는 일단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그 실적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확률 아이템 논란이 나오고 이걸 또 극복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는 확률 공개를 하겠다 하지만은 실제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논란 뭉개기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기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 주주들에게 또 재고 가치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투자 자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또 다시 이제 채권 발행하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진 게 거의 대부분의 게임사들입니다. 근데
일단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팬층을 탄탄한,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제 열혈강호 시리즈부터 해서 좀 탄탄한 팬층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계속 그 게임을 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같고요. 대신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면은 일단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탄력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M게임은 그래도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온 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채 30%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총 자본 대비해서 지금 많은 게임사들이 좀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평가는 충분히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번에 리서치 아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PER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뭐 PR이 5밖에 안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5배수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게임주들이 이제 주가 변동폭이 좀 상당히 컸었고, 또 등락폭이 굉장히 좀 변동이 컸던 부분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저는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실적이, 오늘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신작 모멘텀 또 마찬가지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귀혼 M, 뭐, 제가 어렸을 때 귀혼 게임이 나왔을 때 제가 PC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꽤나 재밌습니다. 재밌었고, 저는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나오는 게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신작 흥행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좀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매수 가격 자체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까 보기에는 6,18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설마 오늘 사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급하게 잡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연초 기준에서 접근하신 분이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일단 지금 원금가까지 이제 매수가까지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손바뀜을 대비해서 일단 5,500원까지는 좀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이제 10% 내외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손바뀜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유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융자잔고가 좀 제법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신용잔고가 좀 크게 부각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제 5,100원까지 부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 6,2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손실폭은 저는 이제 한 2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0원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때는 뭐 이제 좀 종목을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타석터를 좀 가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문제점은 이제 비중이 좀 20%입니다. 지금 실적이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게임주들이 그렇게 탄력을 못 받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보다는 사실은 웹툰 쪽에 조금 더 시장 주목이 많이 가 있죠. 이번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로 미국 상장 기대를 하면서 뭐 DNC 미디어나 미스터 블루 이런 기업들도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다가 또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시장이 아무래도 좀 주도하는 섹터로서 게임주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일단 원금 회복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6,200원 정도에 도달을 하신다면은 이때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반절 정도 줄이셔서 이제 20%에서 약 10% 내외로 좀 줄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실적이 이제 이번 신작이 나왔을 때 이 신작 부분들이 이제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에 대해서 이제 호평을 받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트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이제 출시하면서 그래도 매출이 좀 상당 부분 뛰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6,200원 제가 먼저 제시드리면서 이때 한번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자. 오히려 아마 주가는 좀 방어적인 상황을 좀 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6,500원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조금 상방 가능성은 좀 기대가 되는 게임주다. 그래서 좀 신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따라가 보자라고 좀 요약드리면서 손절가 5,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탄한 실적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 멀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200원, 조금 더 보면 6,500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M게임에 대한 수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달마당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휴가라서 참여하신다고. 야,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요? 저희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휴가에 그 쉬기도 바쁜데 맞아요.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글 하나 남겨주신다는 게 진짜 감동 그 잡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초레이님 합격떡이 제일 많나요? 그리고 떡 얘기하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목이 막혀서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서 지금 시청하고 좋네요. 계시다고요. 그래도 보기 중에는 좀 촉촉한 송편이 좋아요. 송편. 아, 그나마 인절미 이런 가루
덩어리 있는 것보다는 송편이 좀 기름기 좀 있으면 촉촉한 편이겠죠. 저는 좀 빵도 그렇고 네. 떡도 그렇고 좀 목 막히는 느낌 좋아해가지고 저 백설기 좋아하고요. 카스테라 좋아해요. 약간 올드한 취향이네요. 올드한 거예요? 목 막히는 거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요. 목 막히는 걸 그 물이랑 우유로 뚫어가면서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요? 약간 조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변태적인 취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독특한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디아자님께서 휴가는 역시 이 토마토와 함께. 네, 단비아자님도 나중에 휴가가 있으시면 꼭 이 시간에 휴가 때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길 인증해주세요. 바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전해드릴 말씀이 네. 있습니다. 공연 초대 이벤트가 있거든요. 띄워주시나요? 자, 이벤트 하나 좀 띄워드릴 텐데. QR코드? 프레디 캠프 아크의 순간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밑에 있죠.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네. 프레디 캠프의 내한 콘서트인데요. 초대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7시 반에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이 젊은 호르비츠로 불리기도 했던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하죠. 프레디 캠프의 리사이틀입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꼭 이 티켓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네. 저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더욱더 어떻게 기대가 볼 수가 된다. 이렇게 쭉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또 보러 갈 거죠? 네, 보러 그렇습니다. 가려고 신청은 저는 했거든요. 네. 대기를 저도 한번 응원을 해보면서 네. 네. 하루에 뭐 몇 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총 5명에게 한 명당 2매씩 드리기 때문에 5명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밑으로 QR코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을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네. 제가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레몬님의 종목이고요. 오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93,000원, 비중은 15%. 진단해주세요. 라고 왔는데, 요새 식품주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양식품이었나요? 그때 상한가 섰던 게? 그렇죠. 삼양식품도 잘 갔고 최근에 우양도 잘 갔고요. 오늘은 빈과주들 상한가 나오고 있는데 오리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리예요. 시원하게 가주진 않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권이신데 이 종목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좀 수익을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오리온 같은 제가 아마 시장의 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 주가들이 빨리 가고 특히나 뭐 빙그레라든가 이런 이제 유제품들을 취급하는 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손실이 났던 것도 이것도 이제 리가캠 바이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레고캠 바이오였는데 이 레고캠이 이제 사명이 이제 옥스퍼드 레고와 지금 겹친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바꾸면서 리가캠 바이오로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주가에 대한 훼손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업종 자체를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 영업 마진이 좀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오리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아마 이 어간쯤에 한 5월 중순쯤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초코파이 이 브랜드에서 이제 탈피할 때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랜드 닥터유 브랜드가 지금 매출이 1,000억을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HMR이라던가 이런 이제 간편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또 이제 드시는 분들이 이제 건강의식을 또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HMR 시장 쪽과 더불어서 이제 프로틴바라든가 이런 제품들 좀 많이 팔렸는데,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좀 편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이번에 6월이 되면서 이제 제과류라든가 이제 각종 많은 제품들의 가격이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초콜릿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죠.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오리온의 초코파이다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해서 지금 카카오 열매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오리온도 사실은 이제 마진율 우려가 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오리온의 입장은 좀 괜찮다, 지금 양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리온을 주목할 때는 뭘 봐야 되는가? 일단 이제 리고캠 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당분간 한 1년 이상은 조금 소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12만 원선까지 단기 돌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지금 이제 오리온을 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면은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선에서 한 번 정도는 익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크게 익절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비중 축소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20%에서 10% 정도 내외에 있으신 분들은 한 5%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래서 한 비중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이후에 한번 11만 원 선까지 한번 상박을 할 때는 이제
인도 시장 공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가 3년임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도의 3년임이 되면서 지금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집권당이 과반석이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달성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도 증시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코파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오리온 초코파이보다는 롯데 웰푸드에 있는 초코파이가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간식인 초코파이가 롯데께 잘 팔립니다. 근데 이번에 오리온이 이제 인도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원래 점유율이 80%가량이 이제 롯데 제과사 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데 웰푸드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리온이 좀 이렇게 야금야금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7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 초코파이가 갖고 있는 강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던 초코파이의 마시멜로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살구 맛, 망고 맛, 이런 이제 과일 맛 초코파이를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러시아에서 먹혔던 전략을 이제 인도에 다시 이제 대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래도 탄탄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고물가 시대 속에서도 제과 업종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원인은 지금 수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만약에 비중이 지금 한 15%다 지금 93,000원이신데 여기서 이제 한 캐파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 한 6% 정도 되셨다 하더라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수익을 한 번 정도는 내셔서 한 15%에서 10%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요.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는 주가 한방의 탄력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11만 원까지도 2차 목표가를 12만 원까지도 한번 높여보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훅 높여서 잡아주셨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걱정이 되실 수 있지만 11만 원, 12만 원까지 높여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5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칼로리가 가장 높은 떡은 어떤 떡인지를 골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위, 이 중에 가장 낮은 거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요? 두구두구! 자, 수리치 떡이었습니다. 떡입니다. 단호에 먹는 떡이라고 했죠, 저거.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모든 오. 떡이 다 높진 않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한 100g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62kcal 정도면 뭐 먹을 만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위랑 확실히 칼로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릿수가 달라지죠? 자릿수가 완전 달라요. 자, 여러분 5위가 수리치 떡이었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떡을 굳이 드셔야 된다면 수리치 떡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아요. 좋아요. 많이 먹어봤어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사실. 뭐 아는 척했어 근데 저는 이거 맛있을 모르거든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래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쑥떡에 팥이 양갱이라고 해야 되나? 팥이 딱 들어가 있는 거던데요. 그러면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저 쑥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쑥떡. 요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쯤에서 종목 이야기 좀 하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봤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메인 자리에서 이쪽으로 좀 자리를 한번 옮겨봤는데요. 오늘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우선 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점점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음식료가 가장 강한 그런 섹터 흐름 보이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건 역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장 초반 대비해서는 계속 부진한 흐름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밀리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간밤 미국 증시 금요일에 약간 좀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지표 때문에 눌렸었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지금 실망 매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또 에코프로 BM하고 여기도 좀 다시 한번 좀 살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머티가 상당히 좀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1시 10분 기준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고체 산화물 관련주 LS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이 증권과 호평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이 전방 산업에 대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LS그룹이 또 뒷배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시너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오늘 무려 14%나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SKC 보겠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IBK 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유리기판 딱 보시면 유리기판이었구나 이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요. 7,500만 달러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 내에 우선 4천만 달러까지는 받아낸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이 칩 반도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SKC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다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미국의 페이팔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결제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파트너십을 오늘 뭐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페이팔이 갖고 있는 고객이 대단합니다. 한 40억 명 이상 되기 때문에 다날도 글로벌로 날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태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여러 가지에 엇갈려 있어요. 걸려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애플 아이폰 부품주 쪽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곧 내일 새벽이죠. 2시에 애플 WWD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위 보시게 되면 제이시스 메디컬이 있는데요. 피부 미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프랑스 투자 회사가 공개 매수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572만여 주를 공개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잘 나왔는데 HBM 쪽에서는 계속해서 국내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목표가도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이 장중에 또 이렇게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 약간은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종목 꼭 봐야죠. 바로 빈과류와 관련해서 앞서 오프닝에 나왔던데 바로 빈거래가 되겠습니다. 무려 21.98%가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 보시면 바람도 잘 부는데 엄청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음식료를 아주 하드 캐리하고 있다. 혜태 제과식품 그리고 크라운 제과에 더불어서 오늘 3위로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째 좀 내용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이제 우양이 되겠습니다. 자, 우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오늘은 약간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52주 신고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다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이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16위를 기록하는데요. 유전 관련된 종목인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이 액트지오가 국내 홈페이지를 부랴부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각종 의혹을 지우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네이버 웹툰을 보셨다면 SBI 인베스트먼트 보셔야겠습니다. 야놀자 관련해가지고 또 나스닥이 상장을 또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정제다이 알고 계시죠? 이정재 대표가 이 레몬레인과 관련해서 지금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어쨌든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13% 좀 급등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식료품입니다. 따라가도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건 앵커와 함께 아주 신나게 두둠칫? 아니, 두 남자 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닙니다. 잠깐 계시고 일단 질문 바로 드릴게요. 아니, 음식료주들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좀 다릅니다. 다르죠.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대표님, 음식료 쪽을 봤을 때 지금 따라가는 거 어떨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증시를 보면은 항상 명하셔야 되는 게 이제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방어주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식료품주입니다. 왜냐,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스타벅스는 절대로 아메리카노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팬데믹 때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히려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가격을 올리는 게 식료품주고 프랜차이즈주다. 이 부분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빙그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빙그레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좀 조정장 때 한 번 정도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롯데웰푸드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좀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인도의 시장에서의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제 제로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김밥 수출이 좀 이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우양이 김밥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렸던 게 5월 중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론했던 거는 사실 김밥을 수출을 하고 있진 않았고요. 미국에 수출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5월부터 시작된다가 이미 기대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2분기 때 김밥 수출 수혜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적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양은 지금 이제 핫도그 매출도 당연히 이제 미국의 현지화를 좀 미국에 맞춰서 또 이렇게 수출도 잘했지만은 아마 김밥 때문에 이렇게 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만약 7,000원까지도 좀 더 각오는 하셔야 된다. 여기서 만약 실적이 좀 꽤나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은 6,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제일제당,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밀가루 가격 다 올리고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최근에 뭐 김 관련주도 이제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죠.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김이 이제 뭐 실제로 가격이 올린다. 이번에 이제 김 가격도 꽤나 탄력 있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이 가격을 유지를 했을 때 시장에서는 구매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팔고 있는 김밥이 저렴하게 식사를 대체하는 용도로서 미국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식료품주를 투자할 때는 어떻게 된다? 차라리 고물가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것도 애매하고요. 저물가가 된다? 이것도 애매합니다. 저물가가 되는 순간은 김밥 수출량이 많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신규 탑승을 한다, yes or no를 답한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꼭 탑승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금 저평가된 음식료 업종들을 좀 주목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단 기업을 몇 가지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자, SPC 같은 경우에는,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빵입니다, 빵. 이번에 이제 빵 가격들, 밀가루 가격들 다 인상을 하면서 마진율 회복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프랜차이즈 쪽 매출을 굉장히 탄탄하게 잡기 때문에 7월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국내를 방한하는 여행객 수가 좀 일시적으로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계를 대비해서 좀 더위를 조심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아이스크림주를 잡겠다. 이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만은 날씨가 더워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게 딱 하나 더 있죠.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경케미칼도 사실은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는 한 5%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경케미칼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특수가스, 탄산, 그리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료수나 이제 주류 업종도 한번 보실 때는 됐다고 봅니다. 뭐 하이트 진로 이번에 뭐 이슬톡톡, 탄산도 마찬가지, 스파클링도 마찬가지 좀 인기가 좋다라면서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기사 나오면서 좀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주류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 순환매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교촌 F&B는 예전부터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교촌 F&B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많이 부담스럽다. 지금 실적 정도,
아마 이것도 제가 한번 예전에 진단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자체가 지금 이제 좀 꽤나 부담스러운 위치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나오면은 10,000원 선까지 이때쯤에 한 번 정도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는 좀 단기적인 매매 중심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보 업종 접근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융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지금 이 주가가 좀 쌓아 올려지다 보니까 사실 조정이 나오는 거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내가 호흡을 가든다 그러면은 아까 진단드렸던 뭐 오리온처럼 좀 저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 근래 볼 수 있는 음식료주의 폭발적인 강세, 근거가 있고 강한 거 맞는데 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질문 풀어봤고요.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어느새 1,5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점점 아까 이거래커가 출연하고 나서 두 남자 쇼가 나오다가 3남자 쇼 얘기 나오다가 네. 우리 손 팀장님이 3남 1녀 쇼를 가자고 도대체 몇 명까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그냥 차라리 토마토 앵커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쇼 버라이어티로 가보죠, 그냥. 그러니까 런닝맨처럼. 뭔가 가장 먼저 이름표 떼지고 퇴출될 것 같아요.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오늘.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종목 진단을 갈 텐데요. 이번에는, 오늘 그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달마당님의 종목으로 가보죠. 자, 달마당님께서는 퓨처캠을 들고 계시는데요. 12,500원에 20%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죠. 오늘 퓨처캠이 2% 밀리고 있긴 한데 좀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퓨처캠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퓨처캠 이대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퓨처캠 갖고 있네요. 자, 퓨처캠은 더 올라갈 여력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사실 높아지면서 지난 4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등락을 좀 많이 반복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퓨처캠 같은 경우는 전리선암 치료제도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진단 매출도 좀 있습니다. 치매약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실적 부분들에 좀 추정이 돼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방사선 의약품, 그러니까 이제 암 치료제죠. 암 치료제 쪽이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이 20%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수익은 한 20% 좀 내외, 한 15% 정도, 20% 정도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시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아무래도 RSI 지표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조금,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체결되어 있다 보니까 좀 손바뀜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렸을 때가 지난 4월 중순부터 해서 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도 좀 전보다 소폭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좀 추가 하락 매물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정폭은 14,000원대까지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이 한 번 정도 차익실현 내기는 좋다. 그래서 오히려 한 10% 정도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이후에 한 13,000원대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이슈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퓨처캠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팔을 벌려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소재가 먼저 지금 발현을 하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대신 이제 방사선 의약품 이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가가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4,0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도 보유는 하시되 만약에 13,000원대까지 간다. 그럼 이때는 한번 이제 그 남아있는 비중, 원 비중보다 한 10% 매도를 하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반절인 10%나 5% 정도를 매도를 하셔서 조금 이제 종목 교체 하시는 방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조금 바이오주가 또 다시 한번 좀 일시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연중 목표가까지 좀 제가 감히 예견하기에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많은 서로 이제 타이트 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7,000원 선, 17,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좀 노려볼 수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일단 지금은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을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네.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자, 퓨처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절파고 TV님께서도 네. 저처럼 경쟁 싫어요, 평화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네. 잠깐만요. 아, 윤재코 칭찬이 많이 나오네요. 윤재코 뭐 빠지는 게 있나요? 스마트 하시지, 성격 발랄하지, 노래까지. 아니, 요즘에 또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아무도 공감 안 하실 것 같아요. 4시 시간대를 지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목소리로 지배하신다고. 다들 노래 연습 좀 하고 오라고 아, 그래요? 하시는 거 보면은 다른 의미로 지배를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이 해보세요. 다음에 네, 또 기대 한번 열심히 들어볼게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한번 계속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찹쌀 탕수육님의 종목을 네.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 살펴보도록 네이버가. 할게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 후퇴했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성장 섹터 쪽 고민하신 분들 생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15%, 평단가가 18만 7천 원이에요. 네. 몇 번째 문의에도 채택이 안 되네요.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사안이 정말 중대한 만큼 오늘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깨트리고 있는데 네이버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 수혜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훼손이 좀 많이 되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신용문제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쇄된 거는 이제 1월부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의 가장 큰 폭탄은 이제 라인 매각 의혹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죠. 이번에 이제 라인 일본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이제 소프트뱅크 쪽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걸로 지금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폭탄은 뭐가 있느냐? 라인을 아직 매각은 안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라인이 결국에는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번에 이제, 현행 정부에서, 지금 이제 포항의 영일만 앞에 지금 석유 시추가 됐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석유 관련주들 뜨고 있죠. 자, 이거랑 네이버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석유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가스나 이 자원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7광구가 내년 6월까지 한국과 일본이 착수를 하지 않으면, 일본 측에서는 이 7광구에 대한 공동 개발을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지금 공동 개발 가능한 수역이 뭐 기존에 100%였다면은 거의 80%, 90%를 일본한테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일본조차도 중국이 들어오는 걸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 한국에게 뭔가 대가성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쏟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AI 사업 그리고 스타트업들 지원 자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처럼 이 플랫폼 기업을 완벽하게 소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그럼 이제 한일 공동 개발 수역인 7광구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포지션을 조금 일부 양도하겠으니 오히려 이런 네이버에 있는 라인 사업들을 매각을 해라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도 같이 한번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가 주가를 과연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7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돌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8만 5천 원 선까지를 일단 반등이 성공하는지가 지금 관건인데 웹툰이 만약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상장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다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디지털 트윈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안한 게 이제 이 라인 사태 그리고 이 라인 사태를 빌미로 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가 박탈되고 그럼 여기에 네이버 웹툰이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줄어들 가능성도 주목을 했을 때는 일단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매수가보다 조금 못 미쳐서 좀 아쉬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18만 5천 원을 도달을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이제 고민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격쯤 왔을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네이버가 반등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적 요인들까지도 다 극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내년까지 만약에 한국이 이제 이
수광부 쪽에 대해서 협약을 착수를 안 했을 때는 그럼 일본 정부가 지금 노리고 있는 AI 산업에 발을 뻗쳤을 때 결국 직격탄은 네이버가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 18만 5천 제시 드리겠고요.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 특히 연초부터 해서 23만 원 이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러면 손절을 아직도 못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17만 원 선, 이 저점이 달성된 순간에는 일단 빠르게 현금 회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놓치셨던,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던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 가까이 좀 조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는 30%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때가 한 번은 빠른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단기 반등 가능성도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17만 원 선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살펴봤습니다. 5월 31일 웹툰주들 날아갈 때 혼자 좀 최저가까지 내려간 종목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것처럼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18만 5천 원대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축소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봐야겠네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덕호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요. 오늘 레키쇼 주제 4위 한번 네. 알아볼게요. 오늘 주제는 떡으로 잡아봤습니다. 떡 중에서 칼로리가, 잠깐만. 빠르게 떴네요. 언제 공개된 겁니까, 이거? 이거 진행자도 모르게 공개가 됐어요. 자, 인절미가 4위였어요. 네. 네. 인절미, 어이구, 저 친구 급해가지고. 인절미가. 아이고야. 보통 리트리버 종류를 우리가 인절미라고 오. 하죠. 개들이. 오. 먼저 뛰쳐나오고 싶었나봐요. 자, 인절미가 202kcal. 네. 그래서 4위였습니다. 확실히 5위에서 4위로 가니까, 거의 칼로리가. 3배 이상. 네, 확 높아졌죠? 역시 인절미는 왠지 이미지부터 그렇잖아요. 가루가 뭔가 많고, 여기 칼로리가 듬뿍 담겨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인절미보다 더 칼로리가 높은 친구들이 3개나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있어요? 백설기와 찹쌀떡과 송편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4위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은 또 3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전문가님 네. 소개해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은 혹시 어떤 떡 좋아하시나요? 오늘 떡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백설기 좋아하네요. 백설기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백설기. 아까 김덕호 대표는 송편 얘기했었죠? 맞아요. 자, 백설기도 나와 있고. 좀 퍽퍽한 떡을 좋아하시는 느낌? 저도 사실 백설기 네. 좋아하는데, 자, 실제로 칼로리가 높은 떡을 골라보고 있거든요. 인기 순위가 아니라서 이 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인기 순위를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요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빵장TV님의 종목인데 요즘에 2차 전지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그쵸, 아쉬운 그쵸. 게 분명하죠. 네. 자, 이 중에서도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볼까요? 자, 코스모 신소재 매수 가격은 16만 5천 원입니다. 10% 비중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 조금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탈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기로 보고 있는데요. 종목 변경이 더 나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분분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이대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이다 하는 그 기대도 있겠고, 아니야, 이거 한 번 더 실망을 줄 맞아. 거야, 이런 생각도 네. 있겠고, 참 지금이 딱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코스모 신소재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거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오케이,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 주가는요, 사실은 빠진 게 거의가 없죠. 여러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시면은, 예, 주가 보세요. 최고점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에코프로 BM의 최고가가 이 보세요. 요 가격대, 거기가 58만원대 종목이요.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었어요? 이거 58만원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21만 9천원이에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그 LNF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LNF 같은 경우도 보세요.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34만원대 주가잖아요. 34만원대 주가가 지금 16만 4천원 내려와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코스모 신소재는요. 사실은 주가가 이 종목의 최고가가 24만 2천원인데 이거 크게 안 빠진 거죠. 그죠? 이 24만 최고가가 24만 2천 지금이 16만 6,200원이니까 그죠?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은 거죠.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그 16만 5천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는요 조금 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저는 조만간에 얼마 정도의 까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냐면 요 18만원 정도 있죠. 요 정도가 18만원이거든. 이 정도 오면 여기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에서는. 지금은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오면 18만원 정도 오면 전량 다 매도하고 난 다음에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 후에 기다리면 다시 이 종목은 16만원에서 얼마든지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8만원 정도 오면 전량 다 매도했다가 기다리면 다시 16만원까지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은 거기가 이제 내년 정도 가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주 길게 가져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8만원 매도하고 다시 16만원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니까요. 한번 그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빵장TV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갖고 계실 그럴 고민입니다. 그쵸. 코스모 신소재 여기서 더 가져갈까 고민하셨는데 아주 멀리 보는 게 아니라면 한 18만 원 정도 그쯤에서 매도해보시고 다시 낮아질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자, 빵장TV님의 코스모 신소재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절파고 TV님께서 뿌리를 뽑는 남자 금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 표현 뭔가요? 그런데 진짜 금사전문가께서는 뿌리를 완전 뽑아주시죠. 맞아요. 뭐 반도체 얘기 나왔다. 그러면 전교석차 기자 쫙 깔아주시고요. 뭐 저 PBL 나온다. 그럼 쫙 네, 깔아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공부도 대단히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죠. 스스로에게. 아, 진짜. 매주 아직까지도 스터디하고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1,600분 넘게 들어오신 겁니다. 네. 이 시간 되면 금산 전문가님 팬분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좋아요. 지금 빵장TV님께서도 믿고 물고 가겠습니다라고. 물고 가겠다는 네. 게 진짜 좀 새롭네요. 자, 흑질백장님, 뿌뽐남. 이거 발음이 좀 쉽진 않습니다. 뿌뽐. 아, 예, 좋아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CJ, ENM 뭐 많은 종목들 네.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도 역시 유튜브에서 뽑아보겠습니다. 마이웨이 72분의 종목이고요. 테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8,500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어요. 라고 네.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래도 3%대 시원하게 불을 뿜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익권에 못 들어온 종목이고 28,000원이면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32,000원까지 갔다가 쭉 밀렸던 종목이라서 네. 거의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지금 평단가가. 그리고 분명히 네. 지금 이분은 머릿속에 저 고점 생각밖에 안 날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게 얼마나 지금 아쉽고 화가 나겠어요. 그쵸, 그쵸. 네. 이 테스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좀 내가 수익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테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테스가 이분께서 보니까 28,000
500원에 지금 20%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지니까 이제 손절 못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제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매수를 했구나. 그래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테스는요. 딱 저는 이 종목은 그 재무제표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요 재무상태표는 굉장히 깨끗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요 재무상태표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BS라고 하는 요 재무상태표는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면 이제 손익계산서 우리가 영업 성적을 보자 피해를 놓고 보면요. 이게서 좀 실적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워낙 뛰어난 기업인데 이게서 실적만 조금만 붙어주면 실적만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요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적 체크 마시면 됩니다. 제가 무차익 경영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요.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이런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적만 조금만 좋아진다면 주가의 탄력은 저는 클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이렇게 하십시오. 28,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요 가까이 오면 28,000원 정도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이 정도까지는요. 이거는요.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한 3분기 정도. 그러니까 3분기니까 여러분들 한 6월, 한 7월, 뭐 한 8월 요 정도. 요 정도까지요. 한 8월 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지금 6월 달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뭐 이 종목 주가 아래쪽으로 크게 빠질 염려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적만 조금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보세요. 제가 요 재무제 보세요. 이게 보시면 여기요. 이게 BS잖아요. 이런 B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보세요. 깔끔하더라 보세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단기 사채 제로, 단기 차익금 제로, 유동성 장기부채 제로, 그 다음은 유동금융부채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깔끔하죠. 예, 저는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지부랑 아주 싫어하거든요. 깔끔해요. 재무구자가. 이거 BS가 깔끔한 종목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 되는데 이제 아무튼 지난해 적자를 보고 있다가 올해 1분기에 좀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실 보지 마시고 매수가 28,000원까지는 기다리셔도 되니까 기다렸다. 단 그 대신에 28,000원 가까이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다시 또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매도가 되면은 어떤 반도체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느냐면 제가 반도체는 앞으로 여러분들 몇 개를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리노공업을 항상 간식권에 두시고요. 리노공업을 간식권에 두세요. 원익 QNC는 많이 올랐으니까 손대지 마시고 제가 원래는 원익 QNC를 이야기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원익 QNC 주가가요. 보세요. 뭐 단기간에 급등했다 오늘 저는 급등해버리죠. 제가 지난주에 라스트 산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내가 이거 추천해드렸잖아요. 원익 QNC. 지난주 금융 급등해버리죠. 그러면 이런 종목 저는 급등한 종목 보지 않습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급등한 종목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이런 종목 조정 잘 받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조정 잘 받고 있잖아. 동진세미캠 이런 거 조정 잘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테스는 28,000원 정도 오면 이 정도 오면은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종목을 교체할 때는 뭐 리노공업이나 뭐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손해보고 파는 종목 아니니까요. 잘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테스트 살펴봤습니다.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8,000원 구간에 오게 된다면 네.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 점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 네. 오늘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저평가 우량주 네. 매수님께서는 테스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 가격에서 28,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거 수익이 상당한데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네.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금 전에 원익 QNC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원익 QNC를 라스트 찬스 제가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로 듣자마자 급등 나와서 깜짝 놀랐던 종목이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 랭키쇼에서도 원익 QNC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미리미리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큰 수익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계속 떡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웃는 이유를 알겠죠? 아니 이종복 전문가님 지금 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진짜 이종복 전문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좀 제가 전문가님을 킹받게 하는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목요일날 했어야지 아쉽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웬만한 거 좀 깊숙한 상식이 필요한 건 다 아시는데 똑같은 걸 모르실 거란 말이죠. 100% 틀리는 문제라고. 이거 아쉬운데요. 아쉬워라. 똑같은 거를 목요일에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이거 어쨌든 뭐 전문가께서 또 힌트를 주셨으니까 그때 그 나름대로 다른 음식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도 제가 틀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어머머머머 요즘 밀고 계시거든요. 뭐 음성이 저만 들리는 것 같나요? 막 재생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리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이 종목 궁금하셔서 아까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거든요. 원택 보겠습니다. 원택 매수 가격이 8,180원이고요. 10% 비중이십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좀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죠. 원택이 얼마 전이었나요? 그때 실적 나고 나서 급락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크게 못 나와주고 있군요. 그러면은 이거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요. 원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택 갖고 계십니다. 이거 한번 급락 나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원택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우리가 레이저 치료기 쪽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가 피부 미용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사실 그동안에 시장을 좀 주도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도 주가는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주가는 하락이 멈춰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단 이 종목이 단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숨어 있는 비밀인데 여러분 이걸 잘 안 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제표 반드시 보시고 단기 사채 있잖아요. 여기에 요 단기 사채가 지금 얼마 있어요? 지난해 말부라고 올해 1분기에 171억이 튀어나왔죠. 여러분들 단기 사채가 없다가 171억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171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요. 결국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 이게요. 결국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그만큼 주식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세요. 이걸.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기 사채가 없는 기업을 매매하세요. 종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그 기준이 있죠. 기준이. 여러분들 그 만약에 지금 처녀 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기의 그 배우자를 찾을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준 없이 그냥 결혼하나요?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죠. 그죠? 무엇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 기준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단기 사채가 없는 종목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단기 사채가 있는 종목을 잡지 마시고요. 피부 미용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보다 훨씬 뛰어난 종목도 많은데 이렇게 단기 사채가 있는 기업을 매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제가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18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 있잖아요. 지금 자리 한 5% 정도는 추가하셔도 됩니다. 5% 정도? 딱 5% 정도만 지금 자리에서 딱 추가해 보세요. 추가하셔가지고 요거는요 얼마까지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은 33일 입행성이 놓여있는 가격대 대략 한 9,000원 가까이 됩니다. 요 정도. 이 정도 오면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오늘 지금 4% 지금 상승했는데 지금 자리 베팅하지 말고요. 항상 여러분들 그 추가 매수 하실 때는 항상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오늘 지금 4% 올라간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항상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종목 중에서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빙거래는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런 농심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오늘 이런 거 보세요. 농심 같은 이런 거 주가가 오늘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농심 같은 거 딱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라멘 3사 제가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라멘 3사가 있잖아요. 그죠? 삼양, 식품, 농심, 오뚜기 있잖아요. 삼양, 식품이 많이 갔죠. 그러니까 농심이 못 갔잖아. 그럼 농심은 따라잡는 거고 농심 갔죠. 오늘은 오뚜기를 오늘 오뚜기를 매수하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배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보시면 오뚜기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오늘 보세요. 오뚜기도 주가 보시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마이너스 가다가 이제 플러스 돌았었죠. 이와 같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오늘은 그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얼마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요. 지금 7,50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한 9,000원 가까이 가져가시면 돼요. 9,000원 가까이. 제가 이게 미용기기라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용기기가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내일 정도 한 7,500원 정도 내려오면 5% 추가 매수해서 9,000원에 전략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택에 대해서 정말 원 없이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네. 사랑님께서는 충분히 만족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네. 회사가 돈이 없구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상담 내용 중에서 부채 비율에 대해서 강조를 맞아요. 워낙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또 오늘 레퀴쇼 주제 3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떡을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떡인데요. 인절미가 4위, 202kcal도 좀 높았죠? 네. 요거보다 더 높은 거 3위입니다. 3위는요? 바로 송편이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송편이 한 수 위였어요. 210kcal 바로 이렇게 3위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송편도 사이즈가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몇 개 집어먹으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콩은 조금 덜할 것 같은데 거기 꿀 들어가 있고 맞아요. 이러면 그 설탕 들어가 있고 네. 이러면 분명히 그게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네. 콩 송편 아니고요. 진짜 네. 꿀 송편으로 제가 잡은 그래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건 찹쌀떡과 백설기 딱 2개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또 종목들 살펴볼 시간이 됐는데 마의 구간이죠. 네. 주식 구간이 정말 어려운 구간이라서 지금 많이 바뀌어요. 막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1시간 동안 누적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조회를 누를 때마다 계속 종목이 바뀌어가지고 어쨌든가 지금
순서대로는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많이 지금 검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뒤로 뭐 앞서서 HBM 쪽으로 YC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 올라와 있는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몇이죠? 7이죠. 3명 전기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내용이 떴는데 인도네시아의 41조 원 규모의 송전망 구축 그리고 잭팟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3명 전기 7위 그리고 9위 한전산업 그리고 13위 제일일렉트릭 모두 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본사에서 이런 인도네시아의 섬들을 연결하는 초고압 진유 송전 아무래도 이 단어가 오늘 또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한 번에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바뀌네요. 자, 대동스틸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동해 석유 가스전과 관련된 종목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오른 건 아니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대동스틸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레이, 에코버, 카티스라는 새로운 종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갈까? 계속 찾아봤었는데요. 원래 이 회사는 보안 플랫폼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쪽과 관련해서 사업을 좀 늘려서 11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이 났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지금 16계단을 동시에 좀 치고 올라오면서 1시간 전에 2.7% 하락이었는데 지금 8.3%까지 올라가면서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 말고 한 5분 전에 제가 찾아놓은 내용이 또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크라운 제과 쪽입니다. 이 조기 폭염 전망에 강세를 띠는데 그때 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도 있는데 재밌는 건 크라운 홈피에 가보게 되면 제품 속에 아이스크림이 없다라는 그런 게 함정입니다. 근데 그 두 종목이 상한가예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위에서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좀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전구체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주총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정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잠깐 반짝이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 시추와 관련해가지고 시멘트 관련주 고려 시멘트가 오늘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TX 그린 로지스라는 게 제일 마지막 종목이었었는데요. 탑업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공시에 따라서 오늘 해상 운임 때문에 이런 해운주가 9개월째 오르고 있고 후티 반군 때문에 계속해서 해운 운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매크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탑업인 주식 이 공시로 인해서 지금은 밀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이 금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 때문에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잡아야 될까? 아니면 금리랑은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에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가? 두 개에서 어느 쪽을 좀 선택을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시장의 핵심을 딱 짚어보는 그런 그렇죠.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좋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도 탄력이 다시 한번 붙고 있긴 한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다시 한번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놓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금리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의 프로들은 있잖아요. 주식의 프로들은 이 금리 인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 아니면 피해주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올해, 올해보다도 내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런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기업에 대한 또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이게 보면은 제가 이게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삼양식품이라는 종목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해 있잖아요. 지난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475억 원이었어요. 1475억 원이 지난해 영업이익이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여러분 3천억 정도가 나오면 따블이에요. 올해 영업이익이 3천억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삼양식품이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 이런 종목군들은 금리와 신경 쓰지 말고 실적 좋아지는 종목에 배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 예를 제가 들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동국제약 같은 종목이 있죠. 이게 동국제약이에요. 동국제약은 여러분들 전통적인 이게 제약주잖아요. 금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동국제약 같은 종목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실적이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669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한 25% 정도 증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지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싸요. 네, 금리 관련해서 관련이 큰 종목들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적절한 시기인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뭐 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달마당님께서는 실적 좋은 종목을 찾아서 싸게 들어가는 게 장땡인 것 같다. 그렇죠. 금리랑 CPI 이런 건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네. 요새 트렌드가 좀 이 말이 딱인 것 같은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올라갔다가 또 확 그렇죠. 꺼지면서 주식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너무 급변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결국에는 숫자 찍히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뒤에 있는 말, 네. 단타로는 돈을 못 벌어요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맞아요. 되죠. 저희가 그 레기쇼를 진행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전에 급등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그쵸. 오후장에 갑자기 상승 탄력 다 반납시켜가지고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경우들 요즘에 특히 많으니까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네.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피치펀치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펀치인가요? 유튜브에서 파이넴텍 올려주셨는데 9,980원, 비중은 2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9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폴더블 관련된 종목으로 좀 주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 요새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그래도 장대 양봉이 시원하게 나왔다가 거의 오늘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파이넴텍이라든지 뭐 KH바텍, 그쵸. 세경하이테크 이런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 예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윤재코 말해준 것처럼 요즘엔 이쪽 언급이 잘 안 되다가 네. 다시 스물스물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감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WWDC에서 애플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애플에도 이제 폴더블 그 쪽에 얘기 기대감이 나올 테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이폰 부품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폴더블 쪽으로는 아직까지 확실한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파이넴텍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진단 부탁드릴게요. 파이넴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런 뭐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기업이 자동차 부품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기업 자체는 성장성 자체가 이 종목은 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빈약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재무구조도 좀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고, 그러니까 성장성과 재무구조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 이럴 때는 이렇게 매도 기회가 왔을 때는 매도를 잘 하세요. 이 종목 가지고 있잖아요. 파이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10%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10% 수익 내기가 하늘의 뱃딱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1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가지고는 이분께서 지금 9,980원이면 요거는 매도를 하세요. 제가 이게 한번 재무구조 볼까요? 제가 이걸 꼭 제가 이야기해 드리죠. 저는 기본적으로 요 재무구조를 항상 제가 이야기해 드려요.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부채 규모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 부채 규모 보세요. 단기 사채 가지고 있죠. 단기 차입금이 있죠. 유동성 장기 부채 있죠. 이게 부채가요. 이게 단기 부채가 이게 보세요. 워낙 많잖아요. 이런 재무구조 가지고는 어렵죠. 예, 이런 재무구조 가지고는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면요. 이거 알 수 있어. 아, 이 기업은 매수하면 되겠다. 매수하면 안 되겠다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만. 이거 하나만, 재무구조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이거 보면요. 아, 재무구조가 상당히 어렵구나. 이 기업이. 그 다음은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밤에 신의 한수에서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 보세요.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죠. 세상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돈이 빠져나갔다. 62억의 적자가 나왔다 하는 것을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현금 흐름표 보면 이게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들 이게 현금주의잖아요. 이게 현금주의잖아요. 예,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고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기록하지만 이게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니까 현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왔어요. 1분기에 파이nem텍이라는 기업이 1분기에 영업을 해서 돈이 한 푼도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요. 종목 교체하세요. 예, 지금 종목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교체하고 이보다 훨씬 나은 종목이 많습니다. 예,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죠. 네. 이 종목은 교체하시고 다른 종목들 중에 이보다 훨씬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금산 전문가님의 상담을 듣다 보면 다른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파이nem텍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랑 지금 현재 구간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미련 버리시고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치펀치님께서 감사 인사도 바로 네. 전해주셨는데요. 참고 많이 되셨길 바라고 아쉽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끝나기 전에 레키쇼 오늘 주제 1위와 2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떡을 주제로 했습니다. 네. 칼로리가 가장 높은 떡을 골라가고 있는데요. 백설기 대 찹쌀떡입니다. 찹쌀떡이냐? 자, 어떤 떡이 더 칼로리가 높을까요? 공개 1위는요? 찹쌀떡이 1위입니다. 그것도 차이가 꽤 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와. 아까 전에 채팅창에 네. 팥 앙금 때문에 찹쌀떡이 이게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딱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아, 설탕 들어간 얘기 그 맞아요.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백설기가 234kcal, 네. 찹쌀떡은 293kcal. 그래요. 자, 찹쌀떡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재미난 게 여러분의 투표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거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실제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띄워드린 투표 결과는요. 백설기가 1위로 1등. 나왔습니다. 32% 득표했고요. 2위가 찹쌀떡이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네. 딱 1%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1%가 나왔고 송편이 24%, 인절미가 12%로 나왔네요. 오늘 투표 371분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백설기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웬일로 이게 순위가 좀 엇갈리게 나왔네요. 네. 앞으로도 한번 그 결과까지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거의 비슷했는데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 또 짚어줘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 너무 웃긴 네. 말이 뭐죠? 흑질백장님께서 찹쌀떡도 제로 좀 출시해라 라고. 찹쌀떡 제로면 그게 찹쌀떡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요새 제로 음료들이 워낙 맛있다 보니까 안 돼요. 떡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음료는 제로로 하셔도 떡을 네. 제로로 하면 이건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자, 어쨌든 떡을 주제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연 초대 이벤트 그쵸? 밑에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6월 26일 프레디 캠프 내한 콘서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